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광풍을 불고 있는 NFT가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크립토 펑크 프로젝트에서 나온 캐릭터들인데요. 이 캐릭터의 평균 거래 가격이 무려 억 단위입니다. 아마도 386세대 이상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이 시대의 변화를 빨리 읽고 적응해야지만 앞으로 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적을 해보세요.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죠.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요소수 부족 문제로 인해서 물류 대란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해서 차량용 요소수를 5.3개월치 물량이 확보가 됐어요.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인데 하지만 향후에도 중국발 공급 쇼크로 인해서 언제든지 악재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마그네슘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주요 광물과 소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늘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NFT에 대해서 살펴보죠.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면서 토큰에 이미지를 넣든지 또는 소리를 넣든지 해서 자산화를 만드는 거예요. 천지인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확장이 될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양성화되지 않고 보통 지하경제에서 유통될 때 많이 쓰였기 때문에 향후에 분명히 양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것을 확장할 것인가. 사실 기술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서 늘 의구심을 갖고 어떤 소식이 나올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NFT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그 의구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드디어 이제 확신을 갖는 계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암호화폐는 1비트코인이 있다 그러면 다른 1비트코인이 서로 교환될 수 있잖아요. 1대1 물물 교환이. 가치의 변화가 없죠. 1비트코인과 1비트코인은. 그런데 이 NFT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각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고 그 각각의 가치는 서로 다른 거죠.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준다면 그 NFT의 가격은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복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로 복제 불가한 고유성을 가진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될 수 있는 분야, 디지털 아트 쪽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희귀성을 갖고 있는 자산들, 부동산도 될 수 있고요. 캐릭터도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먼저 시장의 가치를 부여받는 쪽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올 3월에 일론 머스크의 아내가 20분 만에 65억을 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무엇으로 벌었냐? 디지털 그림을 NFT화해서 경매를 했는데 이렇게 큰 돈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비플이라는 작가가 5,000일 동안 만든 작품들을 한데 이렇게 모은 겁니다. 이것을 NFT화해서 경매했는데 무려 6,9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우리 돈으로 720억이 넘는 돈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시장에 화제가 됐고 그런 것들이 국내 작가들도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일정 부분 NFT 시장에 진출도 하게 되고 꼭 유명 작가가 아니더라도 재미난 캐릭터들이 NFT 시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무한도전에서 나온 유명한 짤 중에 하나죠. 무야호라고 하는 짤인데요. 아마 교포분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 짤이 NFT 시장에서 95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디지털 아트 쪽에 아주 유명 작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재미나고 가치를 인정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분야든지 NFT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디지털 아트 쪽과 컨텐츠 이쪽이 가장 강력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게임 분야까지도 최근에 각광을 받는 거고요. 향후 이 디지털 자산화 및 거래 시장, 이 NFT 시장의 규모는 2030년 즈음에 1조 2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 탑 100의 금융기관 중에서 무려 39곳이 지금 NFT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JP 모건, 뭐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다 여기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진출해 있고요. NFT 시장의 최대 거래소는 오픈시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1년 8월 한 달에 무려 30억 달러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더리움으로는 약 100만 이더리움이 거래가 된 거예요. 5월 달에 이세돌대 알파고의 NFT도 여기에서 경매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NFT 관련주에서 대장 노릇을 했던 위메이드가 있죠. 위메이드가 급등했던 배경은 밀4의 핵심 자산 캐릭터를 NFT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자산 위믹스로 교환을 해서 빗썸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믹스의 가격이 빗썸에서 200원대에서 무려 9,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폭등을 한 겁니다. 이 폭등 과정에서 위메이드도 주가가 완급등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로 뭐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서울 옥션 이런 종목들이 NFT 관련주로 엮이면서 같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뭐 NFT 관련 재료가 스치기만 해도 막 급등하는 그런 게임주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좀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토막난 NC소프트도 이 NFT 게임을 내년에 출시할 거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니까 무려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시가총액 조단위께 상한가를 가니까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런데 이 거래에 개인 큰손이 참여했다는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 당일 거래에 약 한 5천억 정도가 자금이 투입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5천억어치를 매수했다는 게 아니라 5천억어치 매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는 파생 상품과 결합된 시세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NFT라는 재료만 나오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테마 논리를 모르고 함부로 접근했다가 물리면 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내용을 보면 NC 같은 경우는 컨콜에서 이미 밝혔죠. 내년도에 NFT 관련 게임을 출시하겠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NFT 컨텐츠 검토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이미 미르4를 유통 중에 있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도 NFT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이고, 컴투스도 블록체인을 적용한 NFT 관련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NFT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게임빌과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펄어비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단지 중소게임주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회복될 수 있는 종목군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카카오 게임즈는 꾸준한 추적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카카오는 이미 클립 드롭스라 그래서 NFT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작품들을 올리고 이 작품들을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라고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엑스에서 개발한 클레이튼의 클레이로만 거래가 됩니다. 이 클레이 토큰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오픈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에서 앞으로 NFT 관련된 게임이 나오고 거래소를 또 만든다 그러면 분명히 이 클레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빗썸과 코인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도 해야 될 거고요. 플레이의 최근 가격대는 이 1,8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공식적 거래는 업비트 인도네시아하고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하는데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비트에서 아마 상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만약 그런 이슈가 나오면 이 빗썸이나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급등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코인 쪽에 관심 있고 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이 코인 거래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관련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장에는 잘 안 알려져 있고 관심에 멀어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대규모 증자를 했었는데요. 그 증자할 때 자금 사용 계획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부분은 에어 모빌리티 쪽하고 위성통신 쪽입니다. 이 당시에도 디지털 플랫폼 분야 NFT 사업 쪽에 2,5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이것과 관련된 재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꾸준히 추적을 해봐야 돼요. 하나 시스템의 자회사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일거리 매칭 서비스인 요깃을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NFT 사업 전에 일자리 관련 앱으로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화면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어플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홍보도 미비하고
사용자 수도 적지만 향후에 플랫폼 사업자로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북미에서는 시큐리티타이즈라 그래서 증권형 토큰 플랫폼 회사입니다. 지분을 226억을 투자해서 약 5.2% 정도 취득을 했어요. 현재는 이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 분야에서는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향후 NFT 사업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 분명히 시장에서 한 번쯤은 부각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추매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뉴스가 부각이 되는 시점, 그 시점이 돼야 이제 수급이 붙을 때니까 그때 매매라는 게 자금의 회전 분야에서 좀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의 차트를 좀 보면 리니지 W 출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NFT 관련 재료가 나오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15도 정도 되는 기업인데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장에는 9%대 큰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니까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큰손 개인 투자자가 5천억 단위의 매매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파생상품과 연계된 시세 조정이라 그러면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NC소프트보다 다른 게임주에서 매매하는 게 좀 더 편안할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차트를 보면 오딘의 성공 이후에 아주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큰 악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가는 거의 원위치화 됐습니다. 그리고 또 슬금슬금 올라와서 거의 쌍고점의 자리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쌍고점에서 고공전투를 잘 하고 있습니다. 9만원대에서 지금 고공전투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 거래량에서는 꾸준히 거래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들어서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유입됐던 그 자리 81,600원 자리부터 85,000원 자리는 눌림목이 깊어지는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고요. 빠른 매매가 되고 장중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이 9만원대 고공전투 자리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는 본인의 매매 스킬이 있어야 돼요. 이 고공전투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눌림목이 깊어지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대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 고점을 돌파해서 더 추세가 연장된 이후에 눌림목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카카오는 이미 NFT 사업에 진출해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그것을 더 활성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분명히 시장의 수급은 좋아질 거예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우주항공 테마에 엮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변동성 컸지만 안정적 흐름을 나름대로 보였었는데요. 하반기 들어와서는 지수가 약세고 일정 부분 우주항공 재료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지수는 약세권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중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NFT 관련된 재료가 나온 다음에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꾸준하게 추적을 하면서 자리를 찾아보시고 재료가 나오는 시점을 노려보세요. 종합주가지수가 다행히도 쌍바닥 자리에서 더는 밀리지 않고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술적 반등에 머물 가능성이 더 많고요. 다중바닥을 여전히 좀 형성을 하면서 매물을 녹여야 될 겁니다.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를 다시 뚫고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 쌍바닥 자리를 일단은 마련을 했다라는 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다가 옆에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1000포인트를 회복했지만 추가적으로 좋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재료가 반영되기보다는 다 매물대고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 관점에서 지금처럼 재료가 강하게 수반되는 그런 종목군의 눌림목 자리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자 한 줄 요약. 거스릴 수 없는 NFT 시대.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